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박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텐션 올리고요. 네. 올려주세요. 올려놔, 올려놔, 올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자, 아침에 아주 텐션 팍팍 올려주고 계시네요. 야구로 라는다. 대꾸라! 자, 이제 파이팅 넘치게 좀 들어갈게요. 그래도 우리 강 PD가 지난주까지 좀 대꾸라 또 편집했잖아.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 저를 그냥 그 쌈마이 캐스터로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별명이 늘었습니다. 저는 쌈마이 캐스터, 쌈캐. 장순아는 난 고해지, 고해, 그러면. 고퀄리티 해설위원. 난 고해 쌈캐. 진짜 고해 쌈캐. 고해 쌈캐. 고해 쌈캐. 야, 고해 쌈캐 괜찮네. 야, 그거 사자성어 만들어. 고해 쌈캐. 고퀄리티 해설위원 쌈마이 캐스터. 야, 이거 괜찮다. 조합이네, 한 조합. 고해 쌈캐. 고해 쌈캐. 고해요. 쌈캐입니다. 연륜이 묻어나는 아이돌. 진짜 웃겠다 이거. 이거. 쌈마이 캐스터, 쌈캐와 함께하는 댓글. 자, PK님께서, 요거 제가 좀 사연 읽어드리고 싶어서 뽑았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는데, 좀 좋은 사연 있으면 좀 읽어드린다고. 최근 5월 마지막 날 셋째를 출산했는데, 당첨 선물로 받은 샴푸가 아주 좋더군요. 좀 첫째, 둘째 때는 집사람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안 빠지네요. 선물 주사, 장순아, 강캐, 지피디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야구라 재밌게 시청하겠습니다. 야, 우리. 근데 좋긴 좋아요, A홀이.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연, 셋째 출산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순아는 셋째 계획 없으신가요? 네, 묶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15년 전에 묶었어요. 알겠습니다. 한상현님께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팀이 지던 중 감독이 퇴장당하고 난 후 그 팀이 역전을 했다면 그 경기의 승도 감독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네. 제임스 유님께서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미러키 대 애틀란타 경기가 있었는데 미러크 칼로스 고메즈가 홈런 타고 날린 이후에 신경 거슬리는 세레모니 하는 1루수랑 언쟁하면서 베이스를 천천히 돌다가 마지막 홈까지 당시 포수 브라이언 맥켄하고 말싸움하다가 벤치 클러닝 하다가 홈을 못 밟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홈을 못 밟은 사례를 직접 가져오셨네요. 이분이. 야, 이걸 어떻게 쳐주셨대? 야, 우리 구라장이 분들이 대단하시네. 와, 엄청나다, 이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홈런 치고 돌다가 만약에 싸움 나면 그 홈런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야, 근데 그런 적이 있네요. 있네. 이런 식으로. 야, 1루수랑 언쟁하고 그 벤치 클러닝까지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PAJAMA님, 야구라 응원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가을 야구 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요? 외인 선수가 부족한 것은 몇몇 팀들이 있으니 비교 대상은 안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올해 가을 야구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갈 가능성? 아직까지는 포기할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되는 게,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수가 유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근데 두산은 최근 성적이 나다가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또 성적이 안 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의 딱 비교는 외국인 투수들입니다. 외국인 투수? 미란다 별로 안 좋죠. 사실 스탁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저쪽 애플러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고, 요키시는 1선발이고. 저는 이 차이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원래 두산 베어스가 화수분 야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화수분이 키움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두산과 키움은 뭔가 비슷해요. 유출만 많고 플러스는 없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성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산이 올해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키움도 사실 똑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움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왜 잘하냐? 이강철 감독한테 물어봐도 딱 한마디예요. 마운드잖아. 마운드가 좋잖아. 그리고 이영수 코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키움이 왜 잘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정우의 존재가 확실히 다른 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우가? 그러니까 뭔가 이정우가 워낙 좋으니까 이정우가 출루가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이정우 앞에 뭔가 찬스가 생기고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정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이 다른 팀 코치에게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가 각 팀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 게 팀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KT도 약간 박병호를 그렇죠.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렇죠. 키움 이정우가 있고 또 뭐 LG 같은 경우는 뭐 김현수 있고 딱 있고 그런 게 딱 구심점이 있네. 그러니까 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한유섬이 잘해주고 하는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또 최정이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이 이게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 DH 김님께서 다음 주제로 쓰기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할 수 있을지 달아주세요. 궁금합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가 뭔지 아세요?
시즌 초반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해서 끝까지 1위. 끝까지 우승하는 끝내는. 거. 야, 근데 이제 1위부터 끝까지 1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골프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를 얘기합니다. 맞아.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그렇죠. 우승한다. 예. 야. 오, 골프도 그렇게 못 치면서. 랜더스도 잘하고 있는데 랜더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거든요. 근데 키움은 지금 8연승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 지는 법을 까먹었다니까요 이게. 야. 그래서 대학만은 키움하고 LG인데 네. 키움이 확실히 지금 최근 페이스가 좋아서 그러니까 두 팀이 언제 맞대결을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약간 지금 SSG도 약간 요번에 LG가 또 그리고 키움이 올라오면 따라붙으면서 지금 고비가 한번 온것 그죠, 같아요. 한 경기 반 차이니까. 그 후반기 좀 봐야 돼요. 쏜 S님께서 김현수 선수가 올해 다른 해보다 홈런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승아가 봤을 때 타격 메커니즘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김현수는 제가 봤을 때는 타격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워낙 예전부터 본인의 어떤 그 갖고 있는 폼을 고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글쎄요 파워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격 존의 약간 이동. 타격 타켓을 조금 더 앞으로 옮기면 확실히 타구가 멀리 가긴 멀리 가거든요. 약간 앞쪽에 이동시키면 네. 그 정도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홈런수가 늘어난 만큼 타율이 떨어지는 건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떨어지는 변화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타격존을 앞으로 옮긴다는 게,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스피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 빠른 공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20대 진짜 한참 좋을 때, 그때는 대처가 됐는데. 대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조금씩 이게 왜 늦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나? 그래서 타격쪽을 앞으로 옮기는 앞에다 경우들이 옮기는구나. 있습니다. 나이가 항상 먹어갈수록. 왜냐면 좋았던 그때 그 타이밍으로 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앞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변화구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대야 몰리나님 우리 단골손님인데 TMI 댓글 두 분 의학세 가시면 메뉴 어떤 거 드세요? 강캐 장순아 픽 추천 메뉴 알려주세요. 저는 갈비살 먹습니다. 갈비살. 장순아 갈비살 좋아하시고 저는 고등어구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추천해드려요. 계란찜도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기 꼼장어가 원래 그러니까 갈비살하고 꼼장어가 주 메뉴죠. 갑자기 땡기네. 의학세 가고 싶네.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메밀파크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추천 최고조에 황성빈이 악착같이 야구하는 이유. 황성빈 선수가 토요일 경기 끝나고 박용택 위원하고 이제 그 승리 MVP 인터뷰를 했어요. 와, 인터뷰 진짜 잘하더라고요. 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야구하는 건 되게 이게 상대팀 기분 나쁘게 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신경 건드리는 야구를 하는데 황성빈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선수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황성빈 선수가 유니폼 끝나고 나면은 막 다 지저분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고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사진이 이 손바닥에 막 물집 잡히고 막 이게 굳은 살 베긴 게 나와 있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이렇게 손바닥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까? 네, 거의 다 까지고 막 굳은 살. 저는 베기고. 예전에 구자욱 선수 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 막 다 장난 아니에요. 특히 동계훈련 캠프 스프링 때 캠프 시작하면 작살나요. 여기 다 까져 있더라고. 장승아도 다 까졌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까지고 다시 굳은 살 다시 다 들어오고 긁어내고 또 하고. 생기고 또 물집 생기고 또 그럼 장승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까진 거였죠? 야구 시작할 때부터 까진 거죠. 형은 그냥 까졌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다음 거 갈게요. 1년간 3개의 사과문을 쓴 NC구단. 야. 진짜 사과문 많이 쓴다. 사과문 많이 써. 이거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1일 경기였나요? 그 취소됐잖아요. 그 그라운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게 그라운드 팬들도 다 막 5천여 명이 다 들어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미 그냥 비가 그쳤는데 그 그라운드 전에 왔던 취소시켰더라고. 비가 이제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은 이게 흙을 바꾸는데 장마기가 나고 이제 겹쳐버린 거죠. 원래 그라운드 흙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꾸고 나서 이제 다지기 전에 비가 와버리니까 그라운드가 물컹물컹 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장마 기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간에 왜 굳이 흙을 바꿔야 되냐? 아니 그리고 4월달, 5월달 일주일간 뭐 원정 가 있을 때 바꿔도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KBO도 이거에 대해서 좀 사태를 맞아요. 다시 한번 네. 점검해 본다고. 그 어떤 게 이유였는지 또 좀 찾아본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아니 코로나 이게 확진 때문에 올리고 그라운드 때문에 참 경기 못 하고. 코치 또 폭행 사건 때문에 또 올리고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왜 이 시기에 그걸 바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있지. 아니 4월달, 5월달 비 얼마나 안 왔습니까? 네. 그럼 그때 바꾸면 되죠. 그럼 결정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바꿔가지고 뭔가 선수단 경기력에 지장을 주고 경기가 이것 때문에 취소가 됐다? 이건 문제죠. 문제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럼 경기를 못 치른다는 게 참 문제죠.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 아이러니한 거죠, 완전히. 예. 네.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KBO 쪽에서. 왜 김광현 초록색 글러브만 대고 저는 못 쓰게 막죠. 15년차 베테랑의 의문. 정찬원 선수가 초록색 글러브를 사용한 경기 중 체계. 여기서 장스나의 1분 승문 스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1분으로 갈게요. 90초가 좀 긴 것 같아서 1분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데, 자, 질문은 그겁니다. 투수들의 글러브 제한 조건에 대해서 1분 동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각 포지션마다 글러브 인치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치 규정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투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용 글러브는 가죽의 가장자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흰색 또는 심판원이 타자의 집중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색상을 사용할 수 없다. 흰색은 공하고 똑같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아, 이게 헷갈릴까봐? 네, 녹색은 그라운드 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타자들 시야에 좀 방해가 될 수 방해가 있다. 되니까. 다 방해되는 거안 라고 되는 해서 아마 못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향을 보시면 주심은 자체적인 판단이나 다른 심판원의 의견 또는 상대팀 감독의 어필을 근거로 위반하는 글러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정찬원 선수가 그 글러브를 못 쓰게 된 거는 초록색 글러브가 잔디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땡! 와, 61초. 야, 이게 90초에서 60초로 줄였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이거 시계 있나, 어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내겠는데 이번 주에 안 내셨어요? 저쪽에 지갑 있어요. 일단 넣을게요. 일단 내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릴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타자들에게 방해되는 색은 못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선수들 흰색 팔토시 이런 거는 됩니까? 흰색 팔토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토시까지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색깔도 맞아. 통일시키라고 KBO 쪽에서 공문이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개인 스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KBO에서 무슨 스파이크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목걸이랑 팔찌 이런 것 때문에도 막 갑자기 투수가 팔찌를 차고 건강팔찌죠. 네. 건강팔찌를 차고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질 때 상대팀에서 어필을 하게 되면 그거 빼야 됩니다. 빼야 되죠. 네, 그것도 아마 어필 플레이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면은 이제 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팔찌를 잘 안 차죠, 선수들이. 그리고 차더라도 다른 팀에서 어필을 거의 안 하는데 요즘은 투수들이 미리 알아서 경기 전에 다 빼고 나옵니다. 예. 네. 근데 목걸이 같은 거 다 해요. 네. 네. 아, 근데 예전에 하고 어떤 해줍니다. 감독님이 한번 항의한 적 있던 것 같아요. 목걸이 이거 뭐 새끼 뭐 어쩌다 막 그래가지고. 괜히 그거는 한번. 그냥 신경전. 신경 건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제약이 좀 있네요. 우리 팀 연구 결번에 대한 의견 마지막. 의견을 묻고 싶어요. 대놓고 말할게요. 이병규 선수가 연구 결번인 게 저는 LG 이병규? LG 이병규. 그러니까 지금 LG 트윈스 영구 결번이 김용수 그리고 이병규 이번에 박용택 그렇죠.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영구 결번 얘기가 나와서 이 영구 결번은 구단이 정하는 거죠. 구단이 정하는 거죠. 네. 구단이 선택을 기준점은 없습니다. 없죠. 네, 딱 이렇게 뭐 해야지 연구 결번을 준다라는 기준점은 없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에서 연구 결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네. 놀랄 라이온 같은 경우는 세 팀에서 받았습니다. 두 개의 번호로. 똑같은 번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업적에 대한 이 연구 결번을 조금 후하게 주는 편인데. 맞아요. KBO 리그는 아직까지는 좀 타이트하죠. 연구 결번. 근데 저는 사실 연구 결번은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너무 해프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번호는 평생 못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말 까칠하게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점은 저는 굉장히 타이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과연 이 팬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번호냐. 왜냐면 구단에서 연구결번을 지정을 했는데 팬들이 걔가 무슨 연구결번까지 정도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번호는 계속 그 번호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이 인정해주는 번호가 그래도 가장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연구결번이 아닐까? 또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류현진 선수의 번호를 임시 결번으로 좀 비워놓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 돌아왔을 때도 생각하는 거고 영구 결번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힘이 좀 떨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이글스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한다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업적도 있고 하나에 와서 이제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워낙 또 좋은 성적을 냈고 류현진 선수의 99번은 제가 봤을 때 영구 결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약쟁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네. 그거 기아 외국인 선수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기아는 뭐 헥터도 사실 약물 복용 전력이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헥터 노예지. 네. 이번에 영입한 파노시인가요? 네. 파노시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롯 팬이지만 기아 팬들 욕먹는 거 이해가 안 가네요. 요거 볼까요? 엠팍 분위기? 솔직하게 예전에 사직에서 윤성민이 조성환, 강민호, 홍성원 맞았을 때 거의 난리 났었죠. 이 지금 공 맞은 거, 지금 소크라테스 안면 맞은 거 때문에 기아 팬들 욕먹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약쟁이의 용병이니까요. 근데 약쟁이 용병을 떠나서 선수가 다쳤잖아요. 다치면 그 다치는 거를 걱정을 해야죠, 일단.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일 갖고 지금 이 상황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도가 지나친 글들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뭐 소크라테스랑 김광현 선수 이야기를 그냥 도배를 했는데 이렇게 자!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엠팍을 보면 그냥 일주일 내내 도입니다. 맞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때를 틈타서 일주일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는 저희가 일단 휴식 더위도 취하면서 미리 좀 녹화를 좀 준비할 거고 장스나의 그 나무 읽기를 저희가 좀 준비해 놨습니다. 뿅! 자,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 진짜 진행. 네. 나 방송 다시 해야겠다, 저.